계속해서 두 번째 위험 신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낙상의 원인이 되는 바로 이것입니다. 정답은요. 어지럼증이군요, 임 교수님. 네, 이렇게 이제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이 참 토하고 어지럽고 그것 때문에도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데 이 어지럼증 때문에 추가적으로 낙상의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난청이 있는 분들이 이제 어지러움이 많기 때문에 난청이 한 10% 떨어질 때마다 이 낙상의 위험이 한 140% 증가한다는 걸 보면 정말 그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제 어지럼이 있는 분들이 지하철 플랫폼에서 그냥 앞으로 와장창 넘어진다든지 계단에서 우르르 굴르신다든지 자동차를 몰 때 이제 사고가 난다든지 이제 화장실 같은 데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옆에 변기에 머리를 부딪히시거나 뇌를 다치시거나 아니면 관절 같은 데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지럼의 2차적인 낙상으로 인해서 생명까지 위협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지럼이 있으실 때는 반드시 낙상을 조심하시고 또 이제 어지럼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약재 같은 거를 꼭 갖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지러움증을 일으키는 3대 귀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지러움이 느껴진다고 해서 다 같은 어지러움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귀 질환에 따라서 이 어지러움증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내 어지러움은 왜 때문인지 지금부터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머리 움직일 때 수초에서 1분 정도 계속 어지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증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석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석증이 어떤 건가요, 정 교수님? 네, 보통 이제 밤에 화장실 가시려고 일어날 때 그리고 머리 감으려고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천장에서 뭐 물건 꺼내려고 서랍을 이제 올려다볼 때 그럴 때 이제 갑자기 회전하는 어지러움이 발생하는 것이 이석증이고요. 네. 전체 이석증은 어지러움을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석이라고 말 그대로 귀이돌 석자를 써가지고 귀 안에 돌이 들어있는 건데요. 돌이요? 귀 안에 돌이 왜 들어있을까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들어있어? 집어넣은 적은 없는데. 네, 아무도 집어넣은 적은 없는데 이렇게 이제 칼슘 카보네이트라고 그 물이 분필가루 있잖아요. 분필가루랑 똑같이 생긴 그런 것들이 이제 귀에 들어있어서 이것들이 이제 그 우리 몸의 중심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력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 놀이공원에서 수직 낙하하는 놀이기구를 타거나 아니면 운전하시다 갑자기 브레이크 밟을 때 아찔 하잖아요. 그런 움직임을 이제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이석인데 그 이석이 딱 그 제 위치에서 그 역할만 해야 되는데 이게 흘러나와가지고 다른 신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전 감각을 느끼는 신경이 반고리관이라고 있어요. 그 반고리관 안으로 이석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반고리관 안에서 이석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죠 지금. 네네. 이런 반고리관에서. 여기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원래 저렇게 이제 이석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기 고리처럼 생긴 반고리관 안으로 이석이 들어가서 움직이게 되면 반고리관이 엉뚱하게 이제 자극이 돼가지고 어지럼증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도 이석이 엉뚱한 데로 들어갔으니까 저희는 이제 몸을 움직여가지고 이석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돌려놓을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 네, 제가 그 이석을 세반고리관에서 제거할 수 있는 이석 습성화 방법을 한번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능해요? 네네, 앞에서 한번 보실까요?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느 세반고리관, 특정한 세반고리관에 빠졌을 때는 특이한 운동이 있는데 저희는 좀 집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좀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 앉으실까요? 네, 이렇게 소파나 침대가 있으시면 거기에 이렇게 아침에 똑바로 앉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저 고개를 돌리고 천정을 보면서 옆으로 고개를 눕습니다. 자, 30초 1분 동안 불순물 이석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이때 약간 좀 어지러울 수 있어요. 또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럴 때는 이제 목이나 허리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반대편, 그리고 또 천정을 보면서 또 다시 내려갑니다. 또 불순물
가라앉을 때까지 또 한 30초. 어지러워요. 예, 1분.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일어나시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한 회가 되겠고요. 아침에 요거를 이제 한 10번 하시면 되겠어요. 10번이요?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석증은 무슨 약을 먹는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라 이 세방고리가 있는 이제 이석, 불순물을 운동을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1주에서 한 3주 정도 열심히 하시면 그럼 그 안쪽에 있는 이석이 돌덩일 때는 굉장히 어지럽지만 이제 이런 돌덩이가 이제 파편이 되고 모래가 되고 먼지가 되고 싹 사라지면 그러면 이제 깨끗이 이석이 좋아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교수님 이게 혼자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럼요. 혼자 하셔도 되는데 이제 연세가 계신 분들은 이제 잘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관절이 안 좋거나 이렇게 허리, 목이 안 좋으실 때는 옆에 이제 이불체나 베개 같은 거를 좀 놓고 또 보호자 지도하에 이렇게 안전하게 또 시술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기 교수님 바랍니다. 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누울 때 속도를 좀 내서 빨리 눕더라고요. 그것도 네네.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아니 빨리 눕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네. 하지만 다만 이 방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그럼 천정을 보면서 이렇게 딱 눕는 그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거 집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렇게 이석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이석증은 완치가 안 된다. OX. 정답 O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석증 환자거든요. 근데 완치가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언젠가 또 일어난다고. 아, 그래서 제가 재발한다. 항상 두려워요. 아. 오늘은 재방송이네요. 맞는 얘기인가요, 배 교수님? 네, X입니다. 네? 완치가 된다는 말씀? 그럼요. 오. 이석증은 완치가 되는 병입니다. 오. 그 보통은 심지어 치료를 안 한다 그래도 한두 달 내로는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까 이제 임기정 선생님 하신 요런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다시 돌을 집어넣는 치료를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기간에 완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완치가 안 되는 분이 극히 드물게 있긴 있습니다. 그 기준은 1년 내내 이런 회전성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이제 완치가 좀 어렵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완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재발이 잦아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치료를 안 받고 그냥 지내면 한두 달 정도 어지럼증이 있다가 좋아지고 또 어느 기간 동안 또 후유증이 약간 있겠죠. 불편한 감이 있다가 또 그 사이에 재발을 하게 되면은 계속 안 낫는 것처럼 느껴지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 정도가 재발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법을 좀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법을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이석증 위험이 더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골다공증이 있어서 소파와 한 몸인 60대 여성이 있고요. 또 매일 수영하는 60대 여성이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골다공증이 있어서 소파와 한 몸인 60대 여성입니다. 이석증과 골다공증이 연관이 있나요, 정 교수님? 네, 이석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칼슘이랑 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칼슘 대사에 관련된 골다공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연구를 보면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과 골다공증이 없는 사람들을 또 추적을 했을 때 한 골다공증이 있는 그룹에서 한 1.8배 정도 이석증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재발 역시 높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석증은 한 자세로 계속 오래 누워 있으신 분들한테도 많이 생겨요. 아.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래 누워 계시는 분들이 또 이석증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 골다공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골절이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넘어지시면 또 다른 위험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석증도 많이 생겨요. 골다공증 환자들이. 네. 그러니까 그 어지러우면서 낙상이 생겨가지고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유의해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방금 정리해 주신 거를 보면요. 이석증을 막기 위해서는 한 자세로 오래 있지 말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윤 교수님? 네, 사실은 이석증은 5년에 절반 재발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자꾸 그렇게 재발이 잦으신데 특히 이제 칼슘 부족이 있거나 바이타민 D가 부족이 있거나 폐경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안마를 너무 머리를 심하게 받는 분들 거꾸리를 너무 과도하게 해서 머리가 아래로
가는 그런 요가나 체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이석증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나 바이타민 D 이렇게 자기 보충해 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 음식이 또 있어가지고 네. 이런 그 칼슘이나 바이타민 D가 많이 섞인 그런 이런 그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은데 이제 멸치나 여기. 우유, 고등어 그리고 브로콜리, 토마토, 버섯 같은 게 좀 이석증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3대 귀 질환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발작적 어지러움으로 난청과 이명을 동반하고 어지럼증이 20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지속이 되는 바로 질환인데요. 공개하겠습니다. 메니에르병이라고 하네요. 발작적 어지러움이라고 하니까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임 교수님. 예, 메니에르병은 이제 달팽이관이 붓는 내림프 수종이 나타나는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귀고혈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짠 거 단 거 매운 거 국물 소금 설탕 이런 인공적인 걸 많이 드셔가지고 생기는 이 귀고혈압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귀가 멍멍하다가 그다음에 저음역이 음식이 떨어졌다가 청력 저하고다가 그다음에 빵 터지면 갑자기 어지러운 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한 20분에서 12시간 가까이 되는 아주 뱅글뱅글 도는 아주 심한 어지럼이 생기면서 구역 구토가 같이 일어나는 그런 병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심한 어지럼과 함께 낙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메니에르 병 같은 경우는 좀 초기에 잘 아시고 진단받아서 조절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메니에르병 설명하시면서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먹는 분이 더 위험할지 저희가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네. 문제 첫 번째 분은요. 살코기 육식파시고요. 두 번째 분은 뜨거운 국물파.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국물파래요. 고기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국물파가 더 안 좋을까요, 정 교수님? 네, 그 음식의 나트륨 그리고 고염분 때문에 메니에르시병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네. 메니에르시병을 앓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것이 식습관을 교정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싱겁게 드시고 그리고 달지 않게 그리고 커피도 좀 피하시고 커피도. 예, 그리고 당연히 음주 그리고 흡연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 그래요. 고혈압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요. 나트륨 제한량이 한 2,300mg 정도로 하루에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소금으로 따지면 한 5g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먹는 라면만 해도 2,000mg이 훨씬 넘고요. 그리고 짬뽕 한 그릇이 4,000mg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귀 건강을 위해서는 좀 국물은 양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짜게 네. 먹지 않아서 붓기를 방지하라 네, 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네요. 귀 고혈압이라고도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염분으로 건강을 관리해주면 귀 건강에도 좋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계속해서 어지럼증 일으키는 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퀴즈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지럼증 검사는 눈을 확인한다. OX, 김윤영 씨 뭘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귀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눈은 왜요? 눈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눈이 왜요? 그러게요. 아니에요, 교수님? 아닌가 봐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네, 또 틀리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귀 평형기관은 고막보다 깊은 데 있기 때문에 직접 볼 수가 없고요. 너무 작아서 CT나 MRI 같은 걸로도 병변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 눈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이 평형기관과 직접 이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눈의 움직임을 통해서 평형기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빙빙 돈다고 느낄 때 실제로 그래서 눈도 빙빙 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어떻게 검사를 하실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교수님. 예, 그럼 한번 김영 씨 네.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이제 어지럼증을 이제 유발을 할 거예요. 빙빙 돌면은 제가 눈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예전에 코 잡고 뱅뱅하는 거 아죠? 코끼리 뱅뱅. 네, 네. 그거 10바퀴 한번 지금 해보시고 네. 카메라를 봐주시면 네. 눈이 크시니까 아마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예. 열 제가- 바퀴 쉽지 않은데요. 조금 상체를 세워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바퀴만 할까요? 네. 하나, 둘, 하나, 셋, 넘어질 수 있습니다.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그렇게 세시면 100개도 네, 세시겠어요. 네, 이쪽에 앉아요. 카메라 크게 정면으로 봐주시죠. 카메라를 봐주세요. 눈이 보일까요? 어지러워요. 예.
잘 눈 좋으신 분은 보셨을 겁니다. 예, 실제로 빙빙 이제 도는 느낌이 드셨죠. 그럴 네. 때 눈이 이제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리 들어가 주시고 제가 못 보셨을까봐 동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동영상 같이 보시죠. 네. 네, 이 지금 환자분 실제 영상인데요. 이제 보시면 가만히 앉아 계신데 눈이 왼쪽으로 팡팡팡 그렇네요. 뛰는 느낌 보이시죠? 네, 저게 이제 실제 안진, 자발 안진이라고 하고요. 가만히 있는데 저렇게 뛰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고 지금 왼쪽을 향하는 자발 안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 평형기관이 떨어져 있다, 왼쪽에 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석증 같은 경우는 고개를 움직이거나 뒤로 눕거나 돌리거나 이랬을 때의 저 안진이 생기게 되는데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도 안진이 생겼기 때문에 균형 감각 자체가 어떤 장애가 생겼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메니에르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3대 질환 마지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의 증상은요. 한쪽으로 쓰러지는 어지러움이 나타나고요. 수일 24시간 이상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정신경염이라고 합니다. 며칠 동안 지속이 되면 굉장히 아프고 어지러울 것 같아요. 괴로울 것 같은데요, 정 교수님? 네, 맞습니다. 전정신경염은 귀 속의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신경에 흔히 말하는 감기가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한쪽 전정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극심한 어지럽증을 호소하는 질환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며칠간 극심한 어지럽증이 지속이 됩니다. 네. 자, 귀가 보내는 여러 가지 위험 신호 중에서 어지럼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임기정 교수님께서 어지럼증에 도움이 되는 꿀팁을 공개해 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그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펜입니다. 펜? 일단 뭐 글씨를 집중해서 많이 쓰면 어지럼증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일까요? 교수님? 네, 이 펜을 통해서 평형 감각을 훈련하는 그런 전정재활 운동을 제가 추천드리기 때문에 제가 펜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은 이 어지럼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뇌, 그다음에 양쪽 귀, 이 세 가지 컴퓨터가 이제 잘 조합돼서 이 어지럼을 관장하거든요. 근데 전정신경 병증이라는 게 한쪽이 깨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이 기능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거나 버스나 지하철까지 흔들리는 데서는 그 약해져 있는 쪽으로 쓰러지는 그런 어지럼의 양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교정해주기 위해서 펜을 자기 이제 한 30cm 앞에 두고 여기에다가 시선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고개를 도리도리 양쪽으로. 이때는 계속 시선이 펜에 맺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스나 지하철이나 어떤 흔들리는 그런 위치에 있더라도 초점만 맞으면 상당히 어지럼을 개선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아있는 잔존 어지럼 기능들을 이제 조정하고 훈련시킬 수가 있거든요. 펜이 싫으시면은 뭐 가족 사진이나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을 좀 벽에 붙여놓으시고 열심히 고개 도리도리 운동하시면 상당히 어지럼 개선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작은 펜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연습을 해볼 수 네, 있겠습니다.